백음자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음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법원 판결 늘 궁금한데 오늘은 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이 추가 요금을 청구한 소송이 이 소재기 9년 만에 이제 막을 내렸다고 해서 이 아이템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승소한 판결인데요. 먼저 그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소송은 2011년 10월에 기아 자동차 근로자 2만 7천 명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소송의 그 쟁점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 정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가 많이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 그 당시 이제 상여금이 그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년부터 나왔고, 2013년도에는 그 대법원 판결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경우 그 회사 측에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201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변수가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아 자동차 이 사건은 2011년도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통상 임금에 과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시기였고, 이제 가족 수당이나 정식대 이런 걸 다 통상 임금에 산정하라고 해서 통상 임금에 산정이 되면은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이런 것을 다시 재산정하면 다시 그거를 추가로 달라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효가 이제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단위로 다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의 금액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보다 계속 금액이 확대되면서 이제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건데, 결국은 통상 임금에 무슨 항목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이 쟁점은 중간에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정리가 돼서 이 기아 자동차 사건에서의 쟁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걸로 중간에 이미 정리가 됐고, 이 사건의 기아 자동차 이 사건의 최종적인 그 쟁점은 결국은 기업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서 추가로 달라고 하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 경우는 기업 측의 신의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까 말한 막을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추가 소송이 가능하게 되어버렸고, 지금 대법원에 이미 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의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총 한 100건 정도가 지금 하급심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미 이게 상당히 이제 다른 타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뿐이 아니라 다시 통상임금 소송에 불을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군요. 네, 마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아 자동차 판결이 내려지기 이제 한 달 전쯤에 지난 7월입니다. 대법원이 이제 쌍용 자동차 근로자가 이제 이 주식회사 GM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회사 측 신의 측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근로자들이 이제 패소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참 대법원에서 2020년 7월 9일자 내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쌍용 자동차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인데, 그 피고가 이제 중간에 쌍용 자동차가 주식회사 GM에 인수됐죠. 그 피고가 GM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회사의 신의 측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이 청구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 차원에서는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이제 회사 측을 위해서 그 신의 측 항변을 받아들이는구나, 대법원이.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불과 이제 한 달 후에 이번 기아 자동차 사건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시 근로자 측을 위해서 또 이런 판결이 내리면서 이제 가장 신의 측 항변에서 달리 판단한 이유가 이제 아까 쌍용 자동차 근로자가 제기했던 그 사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회사가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그 사정을 많이 고려한 거죠. 거기서는 회사가 거의 뭐 적자를 엄청 냈고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용 자동차의 사건에서는 그래서 그냥 기각을 한 거고 이 기아 자동차 사건에 와서는 기아 자동차는 이제 상당히 뭐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상당히 이제 좀 좋았나 봐요. 그렇게 되고, 이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금액을 다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는다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판단을 보면, 예.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 수당액의 규모, 그리고 이때 피고 이제 기아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피고의 단기 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그리고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 피고 회사가 이제 자기들이 신의처 위반이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주장을 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 기각이 아니라 이제 원고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받아들여줬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이런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우선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체계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하급심에 엄청 시그널이 이렇게 된 거죠. 함부로 신의적 항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 대법원의 이 한 달 사이에 둔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변호사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 차이, 요걸 좀 알아보면 이 통상임금이 이제 이렇게 소송 사태로 간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우리는 임금의 종류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두 종류가 있는데 예.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한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재 관련되는 각종 급여가 다 이 평균 임금을 갖고 책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평균 임금이 만약에 통상 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 임금을 또 산정해서 더 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상 임금이 이제 이번에 이 사건 모든 소송은 다 통상 임금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소송인데 그럼 통상 임금이 뭐냐? 이 통상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확한 문헌만 있지 정의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문제고 통상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훨씬 더 이제 이 근로자들이 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목숨을 건다 할 정도로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게 다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나 연차 휴가 수당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도 또 이 통상 임금으로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까 평균 임금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통상 임금을 각종 수당을 가지고 통상 임금 뭘 산정하게 돼 있고 이런 수당들은 오히려 이 통상 임금에 산정을 했을 때 오히려 이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통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근로자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본급이 작고 모든 게 수당과 상여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당 각종 수당과 상여금 이런 거에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통상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수당이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근로기준법에는 정의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 간단하게 통상 임금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여, 일급이 주급, 월급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이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이 상여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이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계속 다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정까지 꼭 가게 되는 거네요.
네, 법정까지 가게 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이게 사실은 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또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아무리 단체 협약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제외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근로기준법상 이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뭐 수당이나 정확하게 그게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명문화 시켜야 되네요, 법에. 명문화 시켜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다음에 이 단체 협약을 했는데 근로자 단체 협약을 한 거를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교섭력도 엄청난데 예를 들면 교섭력이 엄청난 단체끼리 이렇게 했을 때는 대등한 그런 당사자 간에 사법상 계약 효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걸 강행 규정 위반 무효로 해버리면 이것이 일일이 계속 이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오게 되면 사법부가 결국은 계속 대기업의 근로자들 통상임금 산정해주는 그런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서 계속 거기에 사법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고 예. 사법 자원이 낭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게 세금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분이 많고 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와 진짜 사실상 굉장히 영세한 자영업자에 불과한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받는 그 엄청난 그 수당을 보면 좀 사실은 너무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법부가 그 통상임금 소송 규모는 수만 명이 그냥 소송을 제기하고 엄청 복잡한 소송으로 그렇게 오래 가는데 이걸 자꾸 법원에다가 다 떠넘기는 이것은 국회에서도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은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21대 국회가 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규정 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